안녕하세요. 진짱TV입니다. 어, 저번 주 토요일에 임용시험 1차 시험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동안 공부하신 거 다 잘 적고 오셨기를 바라고, 그러면 이제 조금 쉬다가 2차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가채점을 했는데 뭐 성적이 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도 2차 준비는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험이 어떻게 채점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상하는 것과 조금 엇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시험은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립과는 다르게 좀 2차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8학년도 임용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2016학년도 시험에서 제가 역시나 사립 위탁을 쳤어요. 그때도 최종까지 올라갔지만, 최종에서 이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사립 위탁뿐만 아니라 자체 시험을 치르는 학교,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이 전면 사립 위탁으로 바뀌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사립 위탁을 하나 내서 임용시험 날 이제 그 사립 재단으로 이제 시험을 친 거죠. 그 임용고시를 보고 그 외에 이제 자체 시험을 칠 때는 다른 날 시험을 쳤기 때문에 그 해에 이제 여러 군데의 사립을 지원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2016학년도에 사립 세 군데 최종까지 올라갔습니다. 최종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제가 좀 사립의 어떤 정교사를 뽑는 시험이나 뭐 위탁 사립에 대해서 조금은 그래도 경험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수업 실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학교 경우에는 하루는 수업 실연만 하고 다른 날을 정해서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마지막 해에 합격했던 학교는 하루에 그 수업 실연과 면접을 모두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위탁 사립 같은 경우는 보통 5배수를 뽑아요. 1차에서 5배수를 뽑는데 제가 합격하던 해에 국어 TO가 2명이었어요. 그래서 2차 시험장에 갔더니 이제 10명이 온 거죠. 저는 내심 그 중에 한두 명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10명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이제 10명이 이제 시험을 치는데 제 기억에 그때 아침 9시까지 이제 입실이 완료였어요. 그러고 제가 그 순서를 제비 뽑기로 했었나 아니면 수험 번호 순서대로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좀 뒷번호였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을 나오니까 몇 시였냐면 오후 5시쯤이었어요. 수업 시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일하는 학교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렇게 하나씩 해서 두 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출판사에서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단원을 제시해주고 지도안을 짜서 수업을 해라.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직접 전화를 해봤죠. 학교에 전화를 해서 무슨 출판사를 쓰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아냈어요. 중학교에는 뭐 이 출판사 쓰고 고등학교에는 이 출판사를 쓴다고 하길래 이제 파일로 다 이제 다운을 받았죠. 제가 그 전에 기간제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 파일을 다 이렇게 다운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아이디랑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다 받아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생소한 단원이나 좀 잘 모르는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공부를 하고 이 중에서 나오겠지 하고 이제 시험장에 갔거든요. 근데 웬걸 처음 보는 단원이 이제 프린트가 되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당황을 했어요. 또 당황한 이유가 뭐냐면 심지어 작품이 개가 실려 있었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작품이었고 이 두 개를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성취 기준을 짜야 하나라는 고민을 좀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가 그동안 이제 공부했던 뭐 수업 시연이나 뭐 이렇게 지도안 짰던 연습들을 이렇게 계속 상기를 하면서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수업을. 여기는 아마 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라는 걸 좀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다른 출판사에서 좀 다른 낯선 작품이 실려있는 단원을 채택을 해서 수험생들에게
시험 문제로 나눠준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단원이 나와 있는 종이를 프린트해서 주시고 백지 지도안을 같이 주셨어요. 그 백지 지도안이 그때 제 기억에 비포 2장을 주셨던 것 같아요. 비포 2장에 이제 틀만 이렇게 표만 이렇게 그려져 있고 뭐 단원명, 성취 기준, 뭐 학습 목표, 뭐 내용들은 다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1시간인가 2시간인가 줬던 것 같아요. 지도안을 작성을 해서 바로 제출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도안을 바로 제출을 하고 그 지도안을 언제 다시 돌려받았냐면 제가 수업 실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 수업 지도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담당자분이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도안을 작성한 내용을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기억을 하면서 그 지도안대로 이제 수업을 머릿속으로 계속 해보는 거죠. 왜냐면 대기실에서 나갈 수도 없고 대기실 안에서 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계속 그냥 머릿속으로 제가 그 지도안에 썼던 내용들과 뭐 피드백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구상을 하면서 혼자서 이제 계속 머릿속으로 수업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도안을 짜기 전에 그 작품에 대한 분석을 먼저 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임용 공부의 연장선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죠. 저희가 이제 임용 준비를 할 때 낯선 문학 작품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분석도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으면 이제 위탁 사립에서 시험을 칠 때, 수업 시연을 할 때도 낯선 단원이나 작품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뜻이 제가 사립 그 전교사 시험에 2016학년도에 이제 3개 동시에 이렇게 합격을 최종까지 가기는 갔었거든요. 합격을 한 건 아니고 최종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면접의 경험이나 수업 실현의 경험이 그나마 좀 풍부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간제를 거의 한 3년 반 정도 했기 때문에 수업을 할 때 뭐 떨린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사립 같은 경우는 좀그 판서하는 것과 좀 강의 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눈여겨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립 시험을 칠 때 수업 실험을 할 때 판서를 깔끔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판서를 쭉 하는데 빡빡하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수업하는 내용의 어떤 핵심들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이제 판서를 하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사립은 판서 능력도 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서 뭐 글씨가 예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구조화시켜서 잘 보여주느냐. 그러니까 이 판서의 설명과 얘 수업이 이렇게 잘 어우러지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당당함이죠. 당당함과 자신감. 나는 정말 수업을 잘한다. 좀 이런 느낌의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립 같은 경우는 좀 강의 능력을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학생들과의 소통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 소통의 비중을 맞추기보다는 강의 능력과 좀 판서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업 실현이 끝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사전에 이제 얘기가 없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조금 내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놀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당황한 티를 절대 내지 않았어요. 당황한 티를 내면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긴장한 티를 내거나 너무 이렇게 주눅 들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실현을 할 때 그 면접관은 총 6명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중고, 교감, 교장 4명과 2분은 국어과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억을 해보면 중학교에 국어과 선생님 1분, 고등학교에 국어과 선생님 1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총 6명이 이제 수업 시연을 보시고 전공과 관련된 질문이나 어떤 그 수업 방식, 수업 방법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때 받았던 단원이 몇 학년 대상인지 전혀 안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수업을 할 때 잠깐 기억이 나는 게 관련해서 이제 정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뭐 정철의 관동별곡, 뭐 삼인곡, 송민곡 이런 것들을 잠깐 이렇게 상호 텍스트적으로 이제 연관을 씌워서 수업을 했는데 그때 국어학과 선생님께서 근데 정철은 이 단원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뭐 수업 시연 이렇게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 수업이 끝난 후에 질문을 하실 수 있거든요. 사실 질문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분씩 다 하나의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명이 모두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신 거죠.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를 대비해라. 그리고 수업 실현을 할 때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목소리는 정말 크게, 카랑카랑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좀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제가 고3을 맡고 있으니까 요즘에 모의 면접을 좀 해줬었는데 좀 학생들이 경직된 표정으로 답변을 하거나 이렇게 너무 긴장된 표정으로 답변을 하면 좀 면접관 입장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당당하게 이렇게 좀 웃는 얼굴로 이렇게 수업도 하시고 답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을 들어갔을 때는 또 교장, 교감 선생님, 중고 교장, 교감 선생님 네 분과 이제 이사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그 이사장님 얼굴을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 이제 그 사이트 있잖아요.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립 같은 경우는 이사장님도 얼굴도 이사장님 사진도 있고 교장 선생님 사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확인을 했죠. 아 이분이 이사장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누군지 얼굴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들어오셨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전교사를 뽑는 시험이니까 이사장도 이제 들어와야겠죠, 그죠? 그게 5분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공립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볼 때 그 어떤 그 상황을 주잖아요. 되게 종이에 상황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묻는다면 사립은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립 위탁 사립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에 합격을 하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차 시험을 위해서 학교에 와서 제출하라는 서류가 많아요. 일단 자기소개서, 이력서, 그리고 고등학교 생기부, 그리고 대학교 성적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을 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면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생기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 때는 사실 뭐 요즘처럼 막 학종 세대가 아니니까 막 이렇게 행발이나 뭐 이렇게 세특이나 이런 게 막 잘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저는 고등학교 때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그 면접관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이성적으로 더 높은 대학에 가지 않았냐고 할 정도로 좀 이렇게 고등학교 성적이 좋거든요. 네, 근데 또 대학교 성적은 고등학교 성적보다는 안 좋은 거예요. 그 대학교 때 제가 조금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공부를 소홀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비해서 대학교 성적이 별로 안 좋아서 솔직히 저는 걱정을 했어요. 대학교 성적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을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이 면접관님들이 대학교 성적보다는 고등학교 생기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셨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기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국어 과목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상황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논술 수업을 맡게 된다면 뭐 어떤 식으로 수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 또는 뭐 수능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뭐 언어 영역, 이제 국어 영역 수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그 분야별로 어떤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해줄 것이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자소서에 적힌 내용도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소서에 내가 이렇게 적었는데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하면 조금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는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소서나 이력서에 내가 적어놓은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미리 준비를 좀 해서 답변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시간이 총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고 분위기는 막 그런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조금 긴장을 풀어주려고 이제 노력하셨고 저도 이렇게 항상 이제 웃는 얼굴로 대답을 했죠.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리고 공립 면접이랑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수업 상황이나 학급 관리의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답을 정해놨는데 너네 이렇게 이 답을 얘기를 하느냐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근거,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인 근거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건지만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변을 할 때 답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평소에 이제 본인 소신껏 대답을 하되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라는 거는 조금 이제 뭐 교육적인 측면의 근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개방형의 질문이 나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립을 여러 번 시험을 치면서 좀 느꼈던 게 정치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견해를 묻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중립을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내 생각을 밝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답을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교사니까 중립을 유지해야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없잖아요. 항상 교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면접을 할 때 그런 정치적인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좀 중립을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공립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합격 수에 복귀한 거 보면 어떤 면접 문제가 나왔는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사립은 조금 정보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립 시험을 친 선생님들이 역시나 이제 뭐 합격 순위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립보다는 사립 위주로, 사립 위주의 이제 그 면접 기출 문제를 그 참사랑 국어에서 이렇게 다 모았어요. 다 모아서 이제 문항을 쫙 이렇게 넣어놓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쭉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처음 면접을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터디를 하거나 뭐 이렇게 뭐 가족이나 친구 앞에서 이렇게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혼자서 이제 연습을 했는데, 면접 경험이 처음이시라면 추천드리는 방법이 자기가 이제 면접하는 그 상황을 이제 핸드폰으로 직접 한번 찍어보세요. 본인이 이제 면접을 할 때 그 답변을 할 때의 어떤 제스처나 뭐 표정이나 아니면 어떤 습관들을 영상으로 이제 봤을 때 내가 평소에 몰랐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뭐 간투사를 많이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던가, 아니면 좀 표준어가 아닌 단어를 쓴다던가, 아니면 표정이 조금 이상하다던가, 이런 것들은 내가 혼자서 해서는 파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스터디를 할 상황이 안 된다면 본인이 면접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 모의 면접을 해줄 때도 좀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심한 학생들은 반드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고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이 좀 좋더라도 그런 이상한 버릇들이 있으면 좀 인상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